네, 호랑이띠들의 새해 소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새해 달라지는 것들을 살펴볼 텐데요. 정부가 2022년을 맞아 굵직한 경제 정책들을 내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출산 극복 방안부터 생활과 밀접한 경제 정책들이 담겼다고 합니다. 새해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황다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부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뽑아든 카드는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입니다. 2022년 경제정책 방향에 담긴 내용으로 가장 큰 핵심은 육아복지 정책을 활성화하겠다는 겁니다. 먼저 내년 1월 이후 태어난 아기들부터 0세에서 1세 영아에게 매달 30만 원씩 영아수당이 지급됩니다. 또 출산수당에 해당하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이 지원되고 임신 출산 의료비 바우처는 1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휴직할 경우 각각 최대 월 3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도 마련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곳씩 늘려 2025년까지 공보육 이용률을 50%로 확대하고 저소득 가구 셋째 이상 자녀에게 대학 등록금 전액도 지원합니다. 각 지자체에서 주는 육아 기본수당과는 별도입니다. 내년에 들어보니까 지원금 같은 거는 조금 더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지원금 더 받으면은 보탬이 되니까 더 좋을 거라고 알고 있어요. 지원금 같은 게 늘어나면 이제 당연히 아이를 안 낳으려던 사람들도 부담이 조금 덜 가게 되니까 더 나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 같고. 새해에는 대출 규제도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규제 지역에서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 원이 초과하는 신용대출이 있을 경우 연소득 대비 상환할 수 있는 비율, 즉 DSR의 규제 대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1월부터는 총 부채가 2억 원이 넘으면 바로 대출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모든 대출을 합쳐 매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연소득의 40%를 넘어선 안 되는 겁니다. 이어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 원만 넘어도 규제를 받게 됩니다. 내년 가계부채의 경우 4 내지 5%의 증가 일선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금융 취약계층을 위하여 정책 서민 금융을 10조 원 이상 공급하고 햇살론 개인별 한도도 500만 원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는 방침이지만 오히려 서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주택에 대해서 대출 규제하면 집도 못 사지만 거래도 절벽되고 결국 양극화가 심해집니다. 대출 규제는 중소민들한테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고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질 수 있고 또 시장도 얼어붙을 수 있어요.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단기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3기 신도시 일부를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전 계약과 비교해 5% 이내로 가격을 올린 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이 밖에도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올해 대비 5% 이상 증가할 경우 최대 10%를 추가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내용 등도 발표했습니다. 출산율 상승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내년 경제정책의 명암을 가를 중요한 변수로 꼽힙니다. 헬로티비 뉴스 황다현입니다.